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장세의 핵심 주도주죠. KB금융,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금융주가 저는 주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중에서 당연히 지금은 은행주인 것 같아요. 은행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금융주는 되게 많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을 좀 잘 보셔가지고 적합한 종목을 골라서 중기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그런 게 있어요. 코덱스에 이제 코덱스 은행, 코덱스 증권, 코덱스 보험 뭐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금융주 주가 차트 분석은 그렇죠. 펀더멘탈 먼저 살펴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파동 현재 위치랑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네 종목이라 펀더멘탈 간단히 살펴보고 조금 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금융 실적은 이게 좀 됐을 수도 있어요. 좀 올라가지고 이제 25조에 영업이익 7조 그럼 4배가 안 되잖아요. 4년이면 이제 이 회사를 내가 빚내서 사가지고 내 회사로 만들 수 있다. 4년. 신한지주는 22조잖아요. 6조니까 이것도 4년이면 되는 거죠. 6, 4, 24, 4년.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한 8천억 해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8천억에 5조 4천억이니까 좀 되죠. 이거는 88에 64, 87에 87, 7년 걸려요. 7년. 삼성증권은 이것도 8천억 정도 아닌데 이게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니까 84, 32, 바로 5년. 그렇죠. 지금 뭐 단순히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면 대략 4년, 5년인데 미래에셋증권은 좀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싼 주식들입니다. 예. 그러면 차트 분석 한번 보시죠. KB금융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까만색 전환선 위에 있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빗금친 부분이 구름대인데 구름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까만색이 단기, 빨간색이 중기, 검정색이 장기 그런 빗금치 부분이 그렇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미룬 하늘색 후행 스팬도 주가 위에 있어서 상승세입니다. 근데 고점은 낮아졌잖아요. 저점도 낮아졌어요. 조정은 들어왔고 조정은 보시면 알지만 전환선 깨고 기준선까지 빨간색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조정이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을 보는 거는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아야 액션을 취하기 쉽기 때문이죠. 지금 파동 시작점은 여긴 것 같아요. 1파동 시작했고 그 다음에 2파동 조정 나왔고 지금 3-3파 정도 됩니다. 근데 3-3파니까 3-1에 비해서 이게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짧으니까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지금 20주선이 중요하죠. 빨간색. 사실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주도주였다 생각이 되면 그렇죠. 금융주가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거 빨간색이 20주선이죠. 20주선이 유지되는 한 홀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홀딩하는 것도 상당한 뭐 좀 기술은 필요해요. 아무튼 근데 홀딩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주봉을 보면 이게 이제 3회 1이고 3회 2고 3회 3이잖아요. 3파 정도 진행되는 거고 3회 3파 조정이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고 지금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1파로 보면 2파 조정 나왔고 3파잖아요. 3파가 조금 더 길게 갈 가망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양봉이 두 개 나왔잖아요. 주봉상. 지금은 상승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봉상은. 이렇게 음봉이 나와야 조정 시작되는 걸 알릴 수 있는 거죠.
일봉을 보니까, 그쵸, 일봉은 지금 조정 한번 나온 다음에 20, 21선 근방에서 반등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5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5일선을 깨지 않아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보시면 알지만 5일선 한 두어 번 짚고 나면 또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두 번째 5일선 짚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급등하는 주식이거든요. 급등하는 주식은 5일선 깰 때 대응하면 된다. 근데 이제 매수 타점은 또 있죠.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78,600원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급등하는 주식이니까 보시면 알지만 조정이 나오면 좀 꽤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5일선 깨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지킨 다음에 다시 5일선 회복하면서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RS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고점 부근이긴 하잖아요. 약간 죽었어요. 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RSI도 꺾였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살짝 꺾였네. 이거는 뭐, 금요일 날 이게 좀, 그렇죠. 만기일 후폭풍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스톡캐스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네요. 지금 파동은 살아있고, 거래량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외국인이 운전하는 겁니다. 주도주로서 외국인이 운전하는 거고, 음, 외국인이 팔면 살짝 조정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한번 팔았는데, 글쎄 모르죠. 연속 팔게 되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저 5일선,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도 5일선 깨면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일선 안 깨고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대응 방법은, 그쵸. 대응 방법은 매수하실 분은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거고, 78,600원. 그 다음에, 어, 그렇죠. 이거는 급등하는 거잖아요. 급등하는 거니까 5일선 깨면 일단 매도했다가 5일선 회복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약간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더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고. 주봉으로 보면 아직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예를 들면 주봉도 대응이 본인이 정하는 거죠. 5일선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5일선이 꺾이는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아니면 이제 볼린저 밴드 깨지는 걸 기준으로 할 거냐, 뭐 그렇게 기준은 많거든요. 어쨌든 주봉으로는 아직 그 어떤 대응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KB금융. 그 다음에 신한주주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주주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지금 까만색 전화선 단기 이평, 빨간색 기준선 중기 이평, 비금친 부분 구름대 장기 이평, 그리고 현재 주가 26일 드로미론 후행 스팬 하늘색 다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정배열되어 있고 상승세인데 지금, 그렇죠. 이게 조정인 거예요. 이게 조정이 들어왔고 음봉이 지금 하나 떨어졌잖아요. 하락 잉태형이라는 음봉인데 이거 하락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조정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팬데믹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1파 상승했고 팬데믹, 그 다음에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KB금융이라 같은 은행주잖아요. 그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최고점이 멀어 55,000원 여기는 돌파할 것 같아요. 일단 아직 3파가 1파보단 짧으니까 3파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3-3파 지금 주봉을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20주선이 이제 느리게 상승하고 있는데 5주선 위에 이제 캔들이 서 있잖아요. 5주선에 캔들이 서 있고 마찬가지로 이 신한지주도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20주선 깨질 때까지 홀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수익이 적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상승세 있고
일봉에서 보면 지금 마찬가지죠. KB금리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21선까지 조정받았다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다음에 지금 조정은 들어왔거든요. 조정 들어왔는데 아직 뭐 대응할 때는 아니에요. 대응할 때는 아닌데 어쨌든 조정은 들어왔다. 그래서 뭐 방법은 많습니다. 볼린저 밴드 깨질 때 매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5일선 깨질 때 매도할 수 있고, 단기 대응이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중기 투자자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쭉 보유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21선이 깨질 때까지 보유하면 되는데, 어, 그쵸. 근데 여기도 깨졌잖아요. 근데 이때 보유하는 게 기술입니다. 이때 어떻게 보유할 건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렇죠.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대응할 때는 아니죠. 5일선이. LRS는 살아있어요. 주가 변동 속도. 근데 이제 RSI는 과열권에서 꺾였네요. MACD 오실레이터도 살짝 잘하긴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서 이건 주봉이고 일봉은 살짝 꺾였네요. 일봉 살짝 꺾였고 그래서 조정이 나올 가망성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로 이제 기관이 많이 사고 있네요. 수량으로 보면 그렇죠.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아니네 곱하기 100이니까 10하고 100이니까 외국인도 제법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 양봉 보면 외국인이 사서 이렇게 두 번 양봉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중요하다. 기관도 같이 사고 있으니까 외국인 둘 다 무시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사실 매수하려면 여기 돌파해야 되니까 뭐 매수는 지금은 그리고 이 정도 상승했으면 약간 일단은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매수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매수는 하지 말고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 보유자만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만 대응하는 기준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깨지면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5일선 깨지면 매도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여기 11선 있잖아요. 11선에서 지지받았으니까 11선 깨질 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도 보면 11선 깨질 때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 정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아무튼 5일선 이제 조정 충분히 받고 5일선 회복하면 그때는 5일선 기준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단타는 사실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대응하는 건 한 가지는 중기 투자자라면 20주선이나 아니면 10주선 이거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주선으로 버틴 다음에 10주선이 뭐 이렇게 꼬리로 깨는 거 말고 종가상 깨진다든지 아니면 몸통으로 깬다든지 그럴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또는 21선, 20주선으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정 중에 있죠. 은행주는 조정 마치고 올라갔는데 증권주는 은행주 조정 받을 때 버티고 있다가 지금 조정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아래에 있잖아요. 빨간색 기준선도 위에 있고 그래서 조정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구름대 지지받고 이제 올라갈 겁니다. 어차피 증권주도 지금 금융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증권주도 올라갑니다. 증권주는 근데 좀 문제가 이게 미래에셋증권 특히 첩첩삼중이에요. 은행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증권이 한번 시세를 낸 적이 있거든요. 좀 오래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첩첩삼중입니다. 뭐 파동 세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1파 어디까지 2파 정도 봐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2파
지금 3-3파 정도 됩니다. 3-3파 정도 되고, 월봉상. 월봉상 좀 장애물이 많아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주봉상 보면 지금 그렇죠. 20주선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조정이 거의 다 나온 걸로 봐야 됩니다. 조정이 다 나왔고 이제 반등할 일만 있겠죠.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니까 61선까지 조정받았잖아요. 61선까지 조정받고 지금 5일선 위에 캔들 올려놨는데 그러면 5일선 위에 캔들 올려놨으면 이때부터 사실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단 이제 그 믿음은 있어야죠. 증권주가 올라간다는 믿음 없이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투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데 이거 과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믿음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손절가인데 손절가는 오지 않았잖아요. 손절가는 오지 않았고 손절가를 사실 높게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잡을 수 있는데 높게 잡은 거고 그래서 지금 매수는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사실 매수 타점은 높아요. 여기인데 매수는 가능하고 근데 매수 타점만 올려놨네요. 그래서 매수 가능한데 지금 매수 타점은 8,400원 정도. 여기 돌파하면 매수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사실 5일선 훼손할 때 매도한 다음에 5일선 회복해서 좀 입지를 해서 여기 돌파할 때 8,400원 돌파할 때 매수하면 그게 다시 비싸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비슷한 가격에 다시 되사면 됩니다. 위험 관리만 하고. 지금 LRS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는 거의 0 근처에 있네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음이 좀 급격히 줄어든 잘 안, 한번 음봉 두들겨 맞는 바람이 그렇건데, 그렇죠. 이게 5일선을 훼손하면 월요일 날 봐서,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일단 살아났는데, 한번 접힌 거죠. 두들겨 맞아서. 외국인이, 그렇죠. 이게 지금 기관이 매수 세력이고, 외국인이 동조를 해야 오르는데, 외국인이 때렸네요. 외국인이 때려서, 월요일 날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은행주에 접근 못한 사람들은 증권주가 지금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은데, 월요일 날 5일선을 안 깨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메스타점만 괜히 높여놔가지고, 사실 이 메스타점이 여기였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8,400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걸로. 일단, 그렇죠. 5일선도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일선 회복하면 매수할 수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매수는 돼 있었겠지만, 손절가는 여기로 정하죠. 뭐. 아니, 길게 정하죠. 이때 매수하게 되면 손절가는 여기로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8,400원에 매수하게 되면 손절가를 좀 높여야 되겠네요. 7,7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중기적으로는 대응할 건 없어요. 중기 투자자라면 만약에 저라면 제가 중기 투자자라면 20주선 훼손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사가지고 버티는데 효율적이진 않죠. 전업이거나 이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대응하는 게 편합니다. 삼성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보니까 이거는 미래에셋보다 좀 위치가 나요. 왜냐하면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지금 정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후행스팬도 주가 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차트가 깨끗하진 않은데 어쨌든 정배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미래에셋보다 더 빨리 갈 확률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는지 모르겠네. 월봉부터 볼까요? 예, 미래에셋보다 조금 주가 흐름이 약합니다. 1파 상승했고 여기까지 2파 하락. 지금 3파인데 3파가 좀 완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완만하다 그래서 이게 천천히 올라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긴 좋네요. 좀 접근하긴 좋고.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완만하게다. 주봉상 보면 그렇죠. 20주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그 위에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거래량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약간 5일선이 아니고 5주선이 지금 20주선 아래에 있어서 상승이 더딘데 이거 매수 타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실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좋긴 해요. 42,700원.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니까 기다리면 되고 매수 타점 정해놓고 기다리면 쓸데없이 매수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걸 매수 타점으로 정해놨다 치더라도 이 양봉 나왔을 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음봉 때려 맞아도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매수 타점이 낮아지긴 했어요. 42,000원. 그리고 이 매수에 들어갈 때 손절가는 그렇죠. 지지선으로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가 지지선 손절가예요. 손절가 38,000원 정도. 길게 잡아도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상황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LRS는 지금 살짝 올라왔네. 올라왔고 근데 RSI는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도 줄다가 지금 금요일날 다들 두들겨 맞아가지고 약간 차트는 안 좋아진다. 월요일날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네요. 어쨌든 매수는 안 된 상태니까 스토캐스틱도 지금 다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놨는데 음봉이 좀 뼈아프긴 하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팔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내려가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타점만 낮아져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뭐 어쩔 수 없네요. 현재로서는 매수 타점 42,000원. 이 42,000원에 매수하는 순간 손절가는 잡아야죠. 그거는 본인이 잡아야 되는데 손절가를 여기 지지받은 걸로 할까요? 여기. 사실 여기로 하는데 그냥 38,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주봉으로는 사실 20주선이 훼손되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20주선이 한 번 훼손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고 그렇죠. 5주선 회복하면 다시 사야 되는데 그럼 좀 비싸게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요철 부분이 참 어렵긴 해요.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게 중기 투자자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는 자만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부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